1851년 4월 17일 아침, 런던은 암울하고 쓸쓸하게 밝아왔고 회색 구름은 마치 슬픔의 전조처럼 도시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는 시녀 마가렛이 숙련된 손길로 그녀의 젓갈색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화장대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의 마음속 무거움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듯했다. 버클리 스퀘어에 있는 소박한 타운하우스는 재정 파탄으로 대부분의 부동산을 임대해야 하기 전까지는 블랙우드 가문의 자랑이었으나 하필 오늘따라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마가렛은 아가씨께서 아침 식사에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며 우아한 머리 모양의 핀을 하나 더 꽂았지만 엘리너는 힘없는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회색 눈은 체념한 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26살의 레이디 엘리너는 런던 사교계에서 선반 위에 놓인 신세, 즉 홍이가 꽉 찬 노처녀로 여겨졌는데 이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3년 전 아버지의 도박빚 스캔들로 인해 그녀의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 만약 엘리너의 마음이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단 한 남자, 바로 그녀가 지금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침착한 위엄을 갖추고 참석하려 준비 중인 결혼식의 주인공에게 온전히 속해 있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의 영지는 햄프셔에서 서로 인접해 있었고 그녀는 그가 장난기 많은 소년에서 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귀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언제나 성공과 고난의 순간에 그의 곁에 있었고 늘 비밀을 털어놓는 상대였지만 결코 사랑받는 이는 아니었다. 침대 위에 펼쳐진 크림색 모닝드레스는 그 신중한 단정함으로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이 드레스는 제임스가 해링턴 백작의 딸이자 완벽한 미모와 막대한 지참금을 모두 소유한 19살의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에게 평생을 맹세할 세인트 조지 대성당에서 그녀가 배경 속으로 사라지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것이었다. 엘리너는 2달 전 레이디 윈체스터의 무도회에서 약혼 발표를 굳은 미소로 견뎌냈고 이는 그날 밤 이어지는 눈물 속에서 그녀를 안아주었던 마가렛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속였다. 이제 마가렛이 드레스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정성 들여 빗은 머리 위에 소박한 모자를 얹어주자 엘리너는 어깨에 두른 가벼운 숄처럼 감정의 갑옷을 둘렀다. 그녀가 10년 넘게 비밀리에 키워온 희망의 불꽃을 마침내 꺼뜨릴 의식을 목격할 준비를 한 것이다. 창밖으로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첫 빗방울이 유리를 얼룩지기 시작했고 자연 그 자체도 이날이 엘리너 블랙우드에게 기쁨이 아닌 수년간의 조용한 갈망의 절정과 그들의 세계에서는 의무가 항상 마음의 욕망을 이긴다는 최종적인 증거만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이해하는 듯했다. 다가오는 폭풍은 대성당으로 향하는 결혼식 하객들을 흠뻑 적실 것을 예고했지만 엘리너는 그 어떤 비도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영원히 다른 이에게 묶일 때 억눌러야 할 눈물의 경류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차가 대성당으로 향하는 동안 엘리너에게는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와 제임스가 웨스트모어랜드 홀과 블랙우드 저택을 가르는 목초지를 마음껏 뛰어다니던 햄프셔 여름날들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공작가의 상속자와 존경받는 자작의 딸이 함께 아이일 수 있었던 그 시절은 얼마나 순수했던가. 사과나무에 오르고 이슬 맺힌 들판을 가로질러 조랑말 경주를 하고 두 영지에 걸쳐 있는 고대 숲속에서 정교한 상상의 왕국을 만들던 그 시절 말이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마음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여름, 제임스가 옥스퍼드에서의 첫 학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따은 머리를 잡아당기던 껑충한 소년이 아니라 위험 있는 풍채와 사려 깊은 지성을 지닌 청년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휴가 때마다 가능한 모든 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성인기가 모든 기대와 한계를 안고 다가오고 있다는 무언의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땅 경계를 이루는 시냇가 옆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서 시를 읽던 그 황금빛 오후에 엘리너는 제임스가 자신을 향해 미소 지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이는 설렘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엘리너가 런던 사교계에 데뷔하고 제임스가 6대 공작인 그의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도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제임스는 자신의 지위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면 종종 그녀와의 고독 속으로 피신했고 엘리너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본다고 그가 가진 자귀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의심과 꿈을 가진 그 아래의 한 남자를 본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 비밀들을 소중히 여겼고 공유된 모든 순간을 기억의 금괴 귀한 보석처럼 저장했으며 감히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그때조차도 그들의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교계는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부와 완벽한 혈통으로 동맹을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결혼하기를 기대했지 그들의 유대가 아무리 깊더라도 이웃 영지의 딸에게 마음을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전 엘리너의 아버지인 블레구드 경이 도박장에서 가문의 재산을 잃는 재앙이 닥쳤고 사랑하는 저택을 매각하고 남은 소박한 런던 타운하우스로 급히 물러나야만 했다. 그 스캔들은 사실상 엘리너를 결혼 시장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그녀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이 제임스에게 속해 있었기에 어떤 구혼자에게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지만 말이다. 이제 26살의 그녀는 환경과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모두에 의해 전망이 어두워진 채 확실히 홍의가 꽉 찬 노처녀로 여겨졌다. 한편 제임스는 지난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작일을 계승했고 그의 지위의 책임은 10배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는 유리한 결혼으로 후계자를 곧 확보해야 한다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상당한 지참금을 가진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는 사교계가 공작 부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지만 엘리너는 그들의 깊은 유대에도 불구하고 사교계가 거부할 모든 것을 대표했다. 그들의 세계가 지닌 제약은 그들 마음의 유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제임스가 2달 전 약혼을 발표했을 때 엘리너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쓰라린 진실이었다. 블레구드 가문의 마차는 비가 거세지면서 런던의 자갈길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우아한 결혼식 하객들은 우산 아래서 서둘러 웨스트모어랜드 대성당으로 향했다. 대성당의 고딕 양식 첨탑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레이디 엘리너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블레구드 부인이 이제는 번영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리된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그들의 줄어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다. 백작 부인은 몸을 앞으로 숙여 엘리너의 모자 밑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 한 올을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딸에게 오늘 사교계가 그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이 특별한 시련을 어떻게 견디는지 주시할 것이니 무엇보다도 품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엘리너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심장이 돌이킬 수 없는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다. 마차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그녀의 평정을 조롱하는 듯했고 각 빗방울은 그녀가 흘리기를 거부하는 눈물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생각은 제임스가 약혼을 발표했던 레이디 윈체스터의 무도회,
그 끔찍한 저녁으로 저절로 흘러갔다. 그 순간은 마치 호박 속에 갇힌 곤충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키가 크고 잘생긴 모습으로 서서 그의 지위에 걸맞은 완벽한 귀족적 침착함으로 발표를 했고, 소피아는 그의 곁에서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19살과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은 엘리너의 더 성숙한 존재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엘리너는 축하 인사, 축배, 끝없는 축하객들의 행렬 내내 침착한 미소를 유지했고, 심지어 가슴속에서 들끓는 절망을 드러내지 않고 행복한 커플에게 축하를 건네기까지 했다. 그녀가 다가갔을 때 제임스는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푸른 눈에서는 후회 같은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가 자귀를 물려받은 이래 완벽하게 익힌 공작의 평온한 가면 뒤로 사라졌다. 나중에 그녀는 2명의 부인이 새로 즉위한 공작이 마침내 의무를 다했다며 고대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아름다움과 재산을 모두 가져다줄 신부를 선택했고, 여러 후계자를 낳을 가능성이 큰 젊은 아내와 함께 후계 구도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엘리너는 제임스가 자신처럼 개인적인 성향보다 의무를, 가문의 유산과 사회적 기대를 위한 더 큰 선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키워졌다라는 것을 고통스러울 만큼 분명하게 이해했다. 마차가 대성당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늦추자 이미 검은 마차들이 줄지어 서서 최고위층 귀족들을 내려주고 있었다. 그들은 두 위대한 가문의 결합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엘리너는 수백 개의 촛불로 환하게 빛나는 대성당 내부를 언뜻 보았지만, 그 불빛조차도 밖에 점점 짙어지는 폭풍의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장갑 낀 손을 잠시 꽉 쥐었다. 그것은 아마도 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사회적 예의라는 평온한 가면을 썼다. 하인이 마차 문을 열자 엘리너는 앞으로의 연기를 위해 자신을 다잡았다. 마치 제임스가 있을 법했던 것 대신 의무를 선택했을 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완벽한 평정의 외관 뒤로 부서지는 심장의 파편들을 끌어모았다. 웨스트모어랜드 대성당은 밖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서 있었다. 아치형 천장은 수백 명의 귀족들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고대의 돌벽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타오르는 양초들로 변모하여 영국의 귀족들이 모인 곳에 황금빛을 던졌다. 화려한 사슬에 매달린 수정 샹들리에가 신도석을 비추었고, 그곳에서는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손님들을 지정된 자리로 안내했다. 공기는 비싼 향수, 밀랍, 그리고 숙녀들이 옷매무새를 고치는 미세한 비단 소리로 무거웠다. 엘리너는 어머니를 따라 대성당 중간쯤에 위치한 그들의 좌석으로 갔다. 결혼식 당사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할 만큼 가깝지도 않고 사회적 미미함을 암시할 만큼 너무 뒤쪽도 아닌 사교계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입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신중한 자리 배치였다. 이 자리에서 엘리너는 제단 앞에 조용히 명상에 잠겨 서 있는 제임스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화려했으며 짙은 파란색 코트는 그의 넓은 어깨를 강조했고, 그의 금발은 촛불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는 그의 자세에서 긴장감을, 그리고 그의 들러리인 헬퍼드 후작과 잠시 대화할 때의 귀족적인 옆모습에서 약간의 경직됨을 감지할 수 있었다. 엘리너는 이 미묘한 불편함을 다른 사람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수년간의 우정을 통해 얻은 그의 표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주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평온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쳐다보는 지인들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과 신랑 사이를 이따금 오가는 추측성 시선을 애써 모르는 척했다. 대성당 로프트에 자리한 오케스트라가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했고,
이는 의식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모인 손님들은 기대에 찬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성당 문이 활짝 열리며 신부 행렬이 들어서자 음악은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여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숙녀들이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를 미래를 향해 이끌었다. 신부는 동화 속에서 나온 환영처럼 보였다. 은으로 수놓은 상아색 실크로 만든 웅장한 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몸 주위를 떠다니는 듯했고, 리치먼드 가문의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목과 금발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였다. 부드러운 촛불 아래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단을 향해 천천히 나아갈 때 엘리너는 그녀의 푸른 눈에서 계산적인 냉정함과 완벽한 미소 속의 승리감을 포착했고, 이 결혼이 유대보다는 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제임스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의 표정은 헤아릴 수 없었고 완벽한 공식적인 절을 했다. 그 대조는 엘리너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그의 지금 태도는 그들이 함께 햄프셔 들판을 달릴 때 목격했던 거리낌 없는 기쁨이나 블랙우드 저택의 불빛 옆에서 두려움과 꿈을 털어놓을 때의 연약한 신뢰와는 얼마나 다른가. 그들 앞에 놓인 이 결합은 사교계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대표했다. 부와 부의 결합, 아름다움과 지위의 결합, 고대의 이름과 흠잡을 데 없는 혈통의 결합. 그러나 야심찬 가문들에 의해 주선되거나 결혼 협상으로 타결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 즉, 진정한 유대라는 비옥한 토양에서만 자라나는 진정한 이해라는 요소가 부재함을 인식하는 것은 엘리너뿐인 듯했다. 런던 주교가 숙련된 엄숙함으로 각 엄숙한 구절을 읊조리자 결혼 예식의 고대 단어들이 대성당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가장 먼 손님들조차 두 위대한 가문의 결합을 목격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의 가장 먼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그가 참석자 중 두 사람이 결합해서는 안 될 정당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전통적인 질문에 이르렀을 때 회중 위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수천 번의 결혼식에서 결코 반대로 채워진 적 없는 의례적인 멈춤이었다. 바로 이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엘리너는 제임스가 살짝 몸을 돌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느꼈다. 그의 시선은 그들 사이에 놓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분비는 대성당 너머에서 틀림없는 정확성으로 그녀를 찾아냈다. 찰나의 순간, 유행하는 보닛과 중산모의 바다를 가로질러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엘리너는 그의 표정에서 날 것 그대로의 가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엿보았다. 그것은 후회일 수도, 갈망일 수도, 혹은 단지 그들의 공유된 과거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일 수도 있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그 짧은 연결은 그녀의 파멸을 증명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정의 댐을 무너뜨린 마지막 돌이었다. 주교는 의식을 계속했고 사교계가 기대했던 대로 그 순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엘리너는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다. 대성당 벽이 안으로 압박하는 듯은 됐고 장미 향기는 달콤하기보다는 역겹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된 움직임으로 그녀는 제단 위의 커플에게 시선이 고정된 동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딸의 후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엘리너는 좌석을 따라 옆으로 미끄러져 대리석 기둥 뒤에 반쯤 숨겨진 작은 연문 쪽으로 향했다. 이 문은 대성당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는 출입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퇴장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을 따르는 속삭임도 없었다. 모인 귀족들은 눈앞의 장관에 너무 매료되어 한 눈에 띄지 않는 귀부인이 탈출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거운 나무 문이 그녀 뒤에서 부드러운 쿵 소리를 내며 닫혔고 이는 그녀의 상실의 최종성을 반영하는 듯 했다.
문은 그녀를 대성당의 장미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돌들로 이끌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첫 빗방울이 그녀의 치켜든 얼굴 위로 떨어졌다. 굵고 차가운 물방울들이 이제 그녀의 뺨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눈물과 분간할 수 없이 섞였고 그녀의 통제력은 마침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는 정원을 둘러싼 회랑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지 않고 대신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맹목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크림색 실크 가운을 흠뻑 적시고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정화의 냉기를 환영했다. 평생을 자신의 지위에 대한 기대에 순응하며 살아온 단 한 번도 사교계에 자신의 완벽한 예의를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던 엘리너 블레구드는 이제 대성당 정원에서 슬픔에 버려진 채 서 있었다.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리카락은 비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그들의 슬픔과 조용한 교감 속에서 우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졌다. 안에서는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가 신성한 서약으로 다른 여자와 자신을 묶고 있었고 밖에서는 엘리너가 마침내 수년간 억눌러온 감정의 경류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흐느낌은 곧 뼈속까지 흠뻑 적실 비의 꾸준한 리듬과 어우러졌다. 이제 비는 본격적으로 쏟아져 부드러운 빗방울에서 물줄기로 변해 엘리너의 고운 크림색 실크를 제2의 피부처럼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었다. 섬세한 천은 반투명해지고 그녀의 가느다란 몸에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피난처를 찾으려 움직이지 않고 쏟아지는 비의 무게에 꽃봉오리가 휘어진 장미 덤불 사이에서 팔을 살짝 벌린 채 서 있었다. 비가 그 달콤한 향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평정의 모든 가식을 버린 지금은 억제 없이 흐르는 눈물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마가렛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매만져 주었던 우아한 머리 모양은 완전히 무너져 핀이 흩어지고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이 젖은 채 등 뒤로 쏟아져 내렸다. 엘리너는 뼈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물에 젖은 옷의 무게 같은 신체적 불편함을 환영했다. 이러한 감각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안에서부터 집어삼키려는 고통의 적절한 외부적 표현을 찾았다. 저 돌벽 안 어딘가 폭풍 후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촛불로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뒤에서 제임스는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자신을 묶을 신성한 서약을 그들의 영혼 사이의 마지막 희미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릴 약속을 하고 있었다. 이 서약으로 나는 그를 영원히 잃는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 말들은 끔찍한 기도문처럼 마음속에서 반복되었고 그녀는 이제 몸을 뒤흔드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20년의 우정, 6년의 비밀스러운 사랑, 수많은 공유된 웃음과 속삭이는 비밀들, 이 모든 것이 의무와 사회적 기대의 재단에 희생되었다. 수년간 제임스를 멀리서 지켜보며 유지해온 그녀의 정교하게 구축된 예의와 자제의 벽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슬픔에 굴복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머리 위로 울리는 천둥은 그녀 마음속의 혼란을 반영하는 듯했고 번개가 잠시 정원을 뚜렷하게 비추자 자연 그 자체도 그녀의 상실의 크기를 인정하는 듯했다. 엘리너는 자신의 실종과 그에 따른 헝클어진 모습에 분명히 충격을 받을 어머니를 그리고 결국 흠뻑 젖고 초라한 모습으로 대성당에 돌아왔을 때 뒤따를지도 모를 소문을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꼼꼼하고 예의 바른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외모나 평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이 말하게 돌아 그들이 부채 뒤에서 불쌍한 레이디 엘리너 블레구드와 그녀의 보기 흉한 모습에 대해 속삭이게 돌아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제임스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그녀가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유대가 신성한 서약과 법적 계약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끊어졌다는 것을 아는 고통에 더해질 수는 없었다. 차가운 비는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려 그녀의 목과 어깨뼈 사이로 흘러내렸고 가운 아래 슈미즈의 고운 천을 피부에 착 달라붙게 했으며
그날 아침 그녀의 피부를 향기롭게 했던 정성껏 바른 장미수를 씻어냈다. 그녀는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서서 마치 눈물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랑까지도 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쏟아지는 비가 자신을 정화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촛불로 환하게 빛나는 웨스트모어랜드 대성당 안, 제임스는 신부 옆 제단에 서서 그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신성한 서약을 반복하며 공작의 위엄이라는 정교하게 유지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의식은 그러한 행사에 기대되는 장엄한 리듬으로 진행되었고 각 응답은 적절한 엄숙함으로 전달되었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서약, 즉 그를 평생 레이디 소피아에게 묶어둘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 주교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임스가 몇 주 전에 외웠던 단어들이 적힌 고대의 기도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갑자기 그의 목이 메어왔고 서약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입술 뒤에 꼼짝없이 박혀 있었다.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제단에서 회중석으로 이끌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식이 그의 주의를 대성당 중앙의 특정 장소, 즉 엘리너가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곳으로 끌어당겼다. 그녀가 있어야 할 빈 공간은 예기치 않은 힘으로 그를 강타했다. 그녀의 부재는 그녀의 존재보다 어쩐지 더 눈에 띄었고 꽉 찬 신도석들 사이의 빈자리는 조용한 비난처럼 느껴졌다. 제임스는 침묵이 예의를 넘어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비단옷 스치는 소리와 속삭이는 추추축들이 모인 귀족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의 옆에서 화려한 신부복을 입은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가 살짝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지만 조심스럽게 통제된 짜증으로 공작 각하께서 주교님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라고 그에게 재촉했다. 그녀의 말투에 담긴 차가운 계산, 즉 그가 엘리너의 목소리에서 항상 발견했던 따뜻한 이해와는 너무나 다른 그 말투는 그들의 약혼을 발표한 이후로 그를 괴롭혔던 의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갑작스럽고 눈부신 명료함 속에서 제7대 리치먼드 공작인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유대감보다는 지참금과 혈통 때문에 선택된 여자에게 평생을 맹세하려 하고 있었다. 저 대성당 벽 너머 어딘가에 있을 엘리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그의 삶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를 그녀에 대한 생각은 마치 몸에서 중요한 장기가 갑자기 절제된 것처럼 신체적인 고통으로 그를 덮쳤다. 수년간의 엄격한 의무 준수, 가문의 기대를 위해 개인적인 성향을 희생한 것,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유산을 위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을 부정했던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단 한 명의 여자 없이 평생을 보낼 가능성에 비하면 갑작스럽고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주교가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하며 공작의 주의를 당면한 문제로 돌리려 했지만 제임스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익숙했던 의무의 무게는 이제 임박한 후회의 더 큰 부담 아래 짓눌려 있었다. 그는 뼛속 깊이 확신했다. 만약 이 서약을 마치고 엘리너가 세상에서 홀로 걸어가는 동안 곁에 있는 여자에게 자신을 묶는다면 그는 남은 평생 동안 그랬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대성당 전체의 속삭임이 더 커지고 레이디 소피아가 옆에서 점점 더 굴욕감에 몸을 굳히고 주교가 불편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런던 사교계를 경악시키고 펜브루크 가문을 격분시키며 잠재적으로 그의 공작 가문 유산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대성당을 통해 퍼져나가던 혼란의 속삭임은 제7대 리치먼드 공작인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가 재단에서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자 들릴 듯한 경악의 소리로 부풀어 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안무된 것처럼 단호했다. 주교는 문장 중간에서 말을 더듬었고 늙은 손에 들린 기도서는
제임스가 신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을 때 살짝 떨렸다. 그의 표정은 귀족적인 절제에서 단호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고대 대성당의 가장 먼 곳까지 들리는 맑은 음성으로 그는 점점 더 경악하는 레이디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결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알렸다. 섬세한 베일 아래 얼굴이 진홍색으로 물든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고 그녀 뒤에 모인 결혼식 하객들은 집단적인 충격의 장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앞줄 좌석에서 레이디 소피아의 어머니인 해링턴 백작 부인은 목이 졸린 듯한 비명을 지르며 라벤더색 실크와 타조 깃털 더미 속으로 쓰러졌고 즉시 비네그레트와 후각염을 든 숙녀들이 달려와 그녀를 돌보았다. 제임스의 친삼촌이자 가장 가까운 친척인 헬퍼드 공작은 나이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달려나와 조카의 팔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잡으며 가문의 명예와 이러한 공개적인 거절의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긴급히 경고했다. 제임스는 확고한 결의로 자신을 빼내며 이제 웅성거리는 대성당 전체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불미스러운 광경에 대해 모인 손님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파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면서도 레이디 소피아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공작은 목적 있는 발걸음으로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그의 정장과 위험 있는 존재감은 마치 그의 가문배의 선수상이 파도를 가르듯 웅성거리는 군중을 갈라놓았다. 그의 뒤에서는 그의 결정이 촉발한 완전한 혼란이 터져 나왔다. 해링턴 백작은 계약 위반에 대해 고함을 질렀고 그의 부인은 굴욕감에서 회복되어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레이디 소피아 자신은 제단 앞에 버려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웅장한 드레스와 리치먼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승리가 아닌 거절의 상징이 되었다. 제임스는 주저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엘리너가 떠났던 작은 연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폭발하여 앞으로 몇 달 동안 런던의 가십을 지배할 스캔들에 무관심했고 그의 행동이 사교계에 10년 만에 가장 맛있는 소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에도 개의치 않았다. 숙녀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맹렬히 부채질을 했고 신사들은 결투와 명예회복에 대해 중얼거렸으며 주교 자신도 영적인 개입이 필요할 지경에 이른 듯 보였다. 그러나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연문에 도착하여 문을 확 열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향기로운 대성당 안으로 비냄새 섞인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다. 그 순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귀 중 하나의 상속자이자 광대한 영지의 주인인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는 자신의 공작관 너머에 있는 한 남자를 항상 보아왔던 단 한 명의 여자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제임스가 연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대성당 정원에는 징벌적인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인 강도로 흠뻑 젖은 풍경을 훑어보았고 마침내 장미 덤불 사이에서 한 인물을 발견했다. 한때 우아했던 그녀의 크림색 드레스는 이제 반투명해져 떨리는 그녀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그의 잘 닦인 부츠를 삼키는 지늘기나 이마에 달라붙는 금발머리를 적시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엘리너는 그의 접근 소리에 돌아섰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혼란, 그리고 이 순간 결혼 서약을 마치고 있어야 할 남자를 알아보자 공포와 같은 감정이 스쳤다. 엘리, 그가 불렀다. 다른 누구도 사용하도록 허락된 적 없는 어린 시절의 이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거칠었고 그는 자신이 비겁자였으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자신을 맹세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고 고백했다. 엘리너는 불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풀어진 젓갈색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그에게서 물러서며 그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고, 그의 신부가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스캔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단호한 두 걸음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그의 따뜻한 손으로 잡았다. 그의 푸른 눈은 그녀의 항의를 멈추게 하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신부가 없다고, 공작 부인도 아내도 없다고 열렬히 선언했다. 그가 사랑한 여자는 그들이 함께 햄프셔 들판을 달리던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온 여자, 자귀나 재산이 아닌 그의 모든 결점과 두려움. 꿈을 가진 그 아래에 한 남자를 진정으로 알았던 유일한 여자뿐이라고 말했다. 번개가 그들 위 하늘을 갈랐고 엘리너의 얼굴을 뚜렷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회색 눈에는 희망과 불신이 싸우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그가 한 일의 엄청난 크기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뒤따른 천둥은 마치 하늘 그 자체가 이 대면의 중대한 성격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 뒤에 대성당에 바로 그 기초를 흔드는 듯 했다. 비는 계속해서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고 홍수 속에서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다. 마침내 수년간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진실을 인정하는 두 영혼이었다. 제임스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며 그의 소나기는 더 단단해졌다. 그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고 가족이 기대하는 공작이 되려고 했으며 사교계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의식 중에 그녀가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결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평생의 사회적 인정이 그녀 없이 보내는 평생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대성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의 비에 젖은 고백의 평온한 고립은 산산이 조각났다. 결혼식 하객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마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정장을 입은 신사들 위로 검은 우산이 피어났고 숙녀들은 진흙탕 위로 치마를 걷어 올렸다. 그들 앞에는 레이디 소피아의 아버지인 해링턴 백작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공작에게 다가가며 불명예를 외치고 내일 새벽에 명예를 건 결투를 요구했다. 상처 입은 여인의 아버지로서 그의 권리는 그의 가문에 대한 모욕을 씻기 위해 피를 요구했다. 그 뒤에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은 레이디 소피아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웅장한 웨딩 드레스는 이제 거절에 젖은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차가운 푸른 눈은 숨김없는 증오로 엘리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임스의 숙모인 헬퍼드 공작 부인은 앞으로 나서 그의 팔을 잡으며 대성당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했다. 이 순간적인 광기는 그가 정신을 차리기만 하면 아직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여든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블랙우드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계산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군중을 해치고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젖은 실크 소매 위로도 고통스럽게 파고드는 손가락으로 엘리너의 팔을 잡고 즉시 떠나야 한다고, 이 광기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이런 스캔들의 중심에 서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긴급하게 속삭였다. 엘리너는 흔들렸다. 모든 면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심판의 힘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모든 얼굴에 떠오른 분노는 그들이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엄격한 규범에 대해 저지른 위반을 뚜렷하게 상기시켰다. 그러나 어머니의 절박한 간청에 답하기 전에 제임스는 앞으로 나서 엘리너와 다가오는 군중 사이에 몸을 두었다.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는 이 특별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험 있는 존재는 그들의 전진을 멈추게 했다. 정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심지어 해링턴 백작의 위협까지도 잠재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은 놀란 결혼식 하객들에게 말했다. 그는 명예가 요구한다면 새벽에 기꺼이 백작을 만나겠지만 더 이상 의무와 기대를 위해 진정한 행복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귀족적인 얼굴에 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는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를 사랑하며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사랑해왔고 재산이나 스캔들, 사회적 비난에 관계없이 그녀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그녀를 공작 부인으로 맞이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이 전례 없는 선언에 모인 귀족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탄성이 터져 나왔고 레이디 소피아는 동료들의 팔에 쓰러졌으며 해링턴 백작 부인은 이 치욕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제임스가 엘리너에게 돌아섰을 때 전선은 분명하게 그어졌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질문하는 듯했다. 그는 방금 관습을 파괴하고 정성껏 가꾸어온 명성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사랑의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그녀의 떨리는 손에 달려 있었다. 엘리너의 허리에 보호하듯 팔을 두른 제임스는 친척들의 계속되는 항의와 그들의 행보를 뒤따르는 충격적인 속삭임을 무시하고 놀란 군중을 헤쳐 대성당 문 너머에서 기다리는 공작 마차로 그녀를 안내했다. 웨스트모어 랜드 가문의 문장이 빛나는 검은 문에 새겨진 웅장한 마차는 준비되어 있었고 짝을 이룬 회색 말들은 마차 지붕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리는 동안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제임스는 엘리너를 안으로 들여보낸 후 따라 올라타며 운전색에 가능한 한 빨리 오크리지 로지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런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사냥 숙소로 그가 가끔 공작의 책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자 엘리너는 흠뻑 젖은 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었다. 제임스의 선언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들이 만들어낸 광경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망가진 결혼식, 굴욕당한 신부, 그들이 떠날 때 어머니의 충격받은 얼굴, 마차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일어난 일의 엄청난 크기가 그녀를 육체적인 힘으로 덮쳤다. 이미 런던 응접실을 통해 퍼져나가는 격렬한 소문, 분명히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을 사회적 추방,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제임스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를 결투를 상상했다. 그녀의 괴로움을 본 제임스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그녀의 차가운 손을 그의 따뜻한 손으로 잡았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피아와 결혼하기로 동의한 것은 주로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제임스가 적절한 결혼으로 후계 구도를 확보하겠다는 맹세를 받아냈던 것이다. 노공작은 특히 펜브루크 가문의 딸을 언급했는데 그녀의 지참금은 황폐해진 일부 영지를 복원할 것이고 그녀의 젊음은 웨스트모어 랜드 가문의 많은 후계자를 약속했다. 제임스는 의무가 개인적인 행복에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으며 약속했고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호 존중에서 결국 만족감이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제단에 서서 엘리너의 빈자리를 보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의 크기를 이해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한 여자에게 영원히 자신을 묶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의무감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차는 마침내 고대 떡갈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로 접어들어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돌 건물에 가까워졌다. 웅장한 웨스트모어랜드 홀보다는 훨씬 소박했지만 피난처와 단순함을 말해주는 견고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안에서는 작은 직원들이 주인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대비해 사냥 숙소를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고 엘리너가 망가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편안한 침실로 안내되는 동안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마른 옷을 가져왔다. 나중에 숙소의 작은 응접실에서 타오르는 불 앞에 앉아 그녀의 가느다란 몸에는 몇 사이즈나 큰 빌린 드레싱 가운을 입고 엘리너는 뜨거운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처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오랫동안 조용한 체념 속에서 사랑했던 남자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 저녁이 내리자 사냥 숙소는 변모했다. 소박한 돌벽은 이제 잘 닦인 떡갈나무 판 위에서 춤추며 작은 응접실 구석구석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엘리너와 제임스는 낡은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이 계속 맹위를 떨쳤고 비는 납틀 창문을 때렸으며 바람은 고대 떡갈나무 사이로 울부짖었다. 자연 그 자체가 그날의 특별한 사건들의 극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보호된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고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타닥거리는 벽난로 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먼 천둥 소리가 그들 사이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엘리너는 불꽃을 응시하며 마침내 오랫동안 지켜온 진실을 고백할 용기를 모았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를 사랑해왔다고, 그가 옥스퍼드에서 돌아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미소만으로도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밝힐 수 있는 남자가 되었던 그 여름부터 사랑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이 재산을 잃은 후 자신을 가치 없다고 믿었으며 평생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고 처지가 어려워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확신했다고 목소리를 약간 떨며 인정했다. 제임스는 점점 더 놀라워하며 들었고 그의 손은 그들 사이에 빛바랜 벨벳 쿠션 위에서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손가락과 얽혔다.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이 어린 시절의 우정에서 수년 전 더 깊고 심오한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너가 자신을 단지 친구, 비밀을 털어놓는 상대, 어쩌면 형제처럼만 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매 계절마다 마음속에서 자라난 사랑을 그녀가 되돌려줄 것이라고 감히 희망하지 못했다. 불빛이 그의 눈에 맺힌 물길을 비추었고 그는 자신이 의무에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지위에 대한 대가라고 믿었던 것을 설명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입술로 가져갔고 그녀 없이는 평생의 공허함을 견디느니 차라리 그녀와 함께 사회의 비난을 마주하겠다고 어떤 공장령도, 어떤 재산도, 어떤 조상의 유산도 진정한 유대의 부재를 보상할 수 없다고 열렬히 맹세했다. 엘리너는 그의 말에 떨었고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든 현실로 변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사랑했던 남자가 의무와 기대의 모든 고려사항을 넘어 그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여전히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밖에서 폭풍이 절정에 달해 그들이 거역했던 런던 사교계의 충격받은 목소리처럼 울부짖을 때 제임스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고 그들을 둘러싼 혼란의 중심에 완벽한 정적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 친밀한 연결 속에서 말없는 약속들이 그들 사이에 오갔다. 이 피난처의 보호 너머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며 수년간의 우정을 통해 형성된 그들의 유대는 이제 솔직하게 인정된 사랑으로 더욱 강해졌다라는 공동의 이해였다. 밤새 기력을 소진한 폭풍 구름 사이로 조심스러운 황금빛 손가락 같은 햇살이 밀고 들어오면서 사냥 숙소 위로 새벽이 밝아왔다. 떨어진 나뭇가지와 흩어진 나무짚에서 자연의 분노의 증거를 보였지만 깨끗하게 씻겨나간 풍경이 드러났다. 엘리너는 빌린 옷을 입고 좁은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 자신의 드레스는 어제의 폭우로 아직 축축했다. 그녀는 제임스가 이미 옷을 입고 응접실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넓은 어깨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아침 코트 아래에서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의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조용한 시간이었고 부드러운 시선과 이따금 손가락이 스치는 것으로 가득했다. 둘 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에 놀라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갈 위로 마차바퀴 소리가 그들의 평화로운 막간을 산산이 조각냈다. 제임스의 친삼촌이자 노공작이 세상을 떠난 이후 사실상 가문의 수장인 헬퍼드 공작이 예의 없이 숙소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의 귀족적인 얼굴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굳어 있었다. 노인은 인사치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웨스트모어랜드 가문 협의회에 만장일치 결정을 전하러 왔다고 퉁명스럽게 발표했다. 그 최후 통첩은 차가운 정확성으로 전달되었고 엘리너가 인접한 방의 반쯤 열린 문에서 듣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심장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제임스는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 레이디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결혼식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광기를 주장하며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의절, 즉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교계에서의 완전한 단절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엘리너는 그 완전한 의미가 명확해지자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만약 제임스가 의무 대신 그녀를 선택하기를 고집한다면 그가 직면하게 될 파괴적인 결과들이었다. 그녀의 실용적인 마음은 뒤따를 현실, 즉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 사회에서의 지위, 그의 전 생애를 형성해온 재산의 상실, 이 모든 것이 한 여자의 사랑을 위해 희생될 것이라는 현실로 달려갔다. 조용한 위엄을 갖추고 응접실로 들어선 엘리너는 심장을 꿰뚫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결의로 두 남자에게 말했다. 그녀는 제임스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없으며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만약 그가 그런 운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면 즉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부드러움과 확고한 결심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귀족적인 절제에서 맹렬한 열정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엘리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삼촌에게 말했다. 그는 수년간 그들이 모두 지시하는 대로 살아왔고 가족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만약 엘리너를 사랑하는 대가가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면 기꺼이 맺은 거래로 여기며 삼촌은 가족협의회의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유산보다 사랑을, 혈통보다 마음을 선택했으며 그들이 위협한 모든 결과를 이행하더라도 결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제임스와 그의 삼촌 사이의 격렬한 대화는 엘리너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주의가 점점 더 격해지는 논쟁에 고정된 동안 조용히 응접실에서 빠져나왔다. 노인의 위협은 제임스가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가 빌린 침실의 작은 책상에서 엘리너는 존기와 펜을 찾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눈물로 얼룩진 잉크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그의 완전한 파멸에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탱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익숙한 삶의 물질적 필수품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언젠가 그는 일시적인 열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 전에 일을 끝낼 힘을 가진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녀는 편지를 밀랍 한 방울로 봉인하고 그가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베개 위에 눈에 띄게 놓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하인용 계단을 통해 몰래 내려와 부엌 정원을 통해 빠져나와 지나가는 농부의 수레를 세워 런던으로 돌아갈 더 적절한 교통수단을 찾을 수 있는 큰 길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그 여정은 슬픔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엘리너의 실용적인 마음은 이미 남은 생애 동안 거주해야 할 체념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제임스가 언젠가 그녀에게 돌아올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단 하루 만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슬픔을 모두 경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블랙우드 타운하우스는 감옥처럼 그녀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빌린 옷을 입은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에 어머니의 충격받은 표정은 더듬거리는 설명을 통해 이야기가 드러나자 차가운 분노로 빠르게 변했다. 블랙우드 부인은 마치 우리에 갇힌 암호랑이처럼 소박한 응접실을 서성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엘리너의 행동이 이미 위태로운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미칠 재앙적인 결과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높아졌고 마침내 장녀가 그들이 남겨둔 얼마 안 되는 지위마저 파괴하여 웨스트모어랜드 결혼식 스캔들에
그녀가 연루된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 런던의 모든 존경받는 응접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파괴적인 비난으로 절정에 달했다. 엘리너는 어머니의 비난을 조용한 위험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둔 것, 대성당 정원에서 제임스의 선언에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믿었던 약함에 대해 훨씬 더 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침실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모든 팔다리에 피로가 몰려왔다. 엘리너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인정했다. 제임스는 결국 가족과 그리고 어쩌면 레이디 소피아와도 화해하는 지혜를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공유했던 짧은 기쁨이 앞으로의 외로운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침실 문을 닫을 때조차도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그녀의 작별 편지를 발견하고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그녀의 고귀한 희생을 받아들일 의도가 전혀 없는 남자의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공허한 낮이 흐릿하게 일주일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엘리너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방문객을 맞이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침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 방문객들은 스캔들에 대한 굶주린 욕구를 얇게 가린 걱정을 앞세운 사교계 부인들이었다. 레이디 밀리센트 페어차일드가 먼저 숙련된 동정의 표정 뒤에 밝은 눈을 하고 도착하여 대성당 정원의 그 끔찍한 장면에 대해 캐낼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즐겼다. 그 뒤를 이어 스펜서 백작 부인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이 런던 전역의 신사 클럽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쥐처럼 그를 버렸다고 한탄했다. 레이디 소피아의 사촌인 해링턴 부인은 펜브루크 가문이 약혼 파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 중이라고 엘리너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극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지며 손해배상금이 공작의 상당한 재산에도 파멸적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각 방문객은 런던 응접실 전체에 퍼뜨릴 새로운 가십거리를 가지고 떠났고 엘리너는 점점 더 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 즉 피와 살을 가진 여자가 아닌 대중의 구경거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인들은 닫힌 문 뒤에서 속삭였고 그녀가 나타나면 조용해졌다. 그녀의 여동생 샬롯은 엘리너의 불명예와 연관되면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흐리게 할까봐 그녀를 완전히 피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초대장이 철회되고 블랙우드 가문의 마차가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나면 지인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는 등 그들의 사회적 추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만 깨지는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다. 심지어 그들의 양제사도 예기치 않게 일정이 꽉 찼다는, 누구도 속지 않을 투명한 변명을 대며 더 이상 블랙우드 부인의 후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해왔다. 이러한 고문 같은 방문을 통해 엘리너는 제임스의 운명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었다. 헬퍼드 공작이 조카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가문의 지원을 철회했다라는 것. 해링턴 백작이 실제로 결투를 신청했지만 냉철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실제 결투를 막았다는 것. 제임스가 유행하지 않는 시간에 하이드파크를 혼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전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보고는 그녀의 심장을 새로운 고통으로 찔렀고 떠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만약 그녀가 남았다면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완전한 파괴, 그의 지위, 그의 명성,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으로서의 그의 정체성 자체가 그녀를 선택한 순간적인 광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너는 자신의 희생이 제임스의 개개귀의 가족과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와 화해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차가운 위안에 매달렸다. 그녀 자신은 자신이 알던 세계에서의 자리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졌고 명성은 회복 불가능하며
미래는 무덤까지 따라올 고립과 속삭임의 황량한 풍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엘리너가 또다시 두통을 핑계로 식사를 거르려던 참에 오후 종소리가 방문객을 알렸다. 며칠 동안 식탁 건너편에서 어머니의 비난을 마주할 생각에 식욕을 잃어버린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불명예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캐내러 온 또 다른 숙녀 복장의 독수리를 예상했지만 대신 응접실로 불려가 웨스트모어랜드의 데비 공작 부인 자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검은 실크 옷을 입은 이 위험 있는 인물의 존재만으로도 소박한 방이 그녀의 위험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는 듯했다. 노부인의 은발은 제트비주로 장식된 엄격한 보닛 아래에 정돈되어 있었고 이른의 나이에도 척추는 꼿꼿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푸른 눈은 제임스의 눈과 너무나 닮아 엘리너는 그 유사성의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다. 블랙우드 부인은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토록 고귀한 인물이 그들의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과 이 방문이 그들에게 닥칠 새로운 재앙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눈에 띄게 갈등하고 있었다. 데비는 인사치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위험 있는 손짓으로 블랙우드 부인을 물러나게 한 뒤 모든 가식과 사회적 기교를 벗겨내는 듯한 꿰뚫는 시선으로 엘리너를 응시했다. 그녀는 이 위험 있는 여인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공작 부인은 즉각적인 수능에 익숙한 듯한 어조로 선언했다. 네가 내 손자를 사랑 없는 결혼에서 구해낼 만큼 용감한 여자로구나. 예상치 못한 평가는 순간적으로 엘리너의 말을 앗아갔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했던 사과는 데비가 말을 이어가면서 입술 위에서 말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귀족적인 억양은 또렷했다. 그녀는 제임스가 엘리너의 편지를 발견한 이후로 그녀를 찾고 있으며 가족이나 펜브루크 가문과의 화해 시도를 모두 거부했고 그 어리석은 아이가 이 모든 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엘리너에게 알렸다. 엘리너는 단지 그의 완전한 파멸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더듬거리며 말했고 이에 데비는 그녀의 위험 있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짧은 웃음소리로 응답하며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은 파혼보다 훨씬 더 심한 스캔들을 겪어왔으며 그 중에는 60년 전 자신의 결혼도 포함된다고 젊은 동반자에게 알려주었다.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노부인은 자신도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5대 공작과 사랑으로 결혼했으며 부모님이 선택한 부유한 후작 대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둘째 아들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진 스캔들과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해리와 함께한 행복한 세월은 모든 속삭임, 모든 닫힌 문, 모든 날카로운 말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그녀는 선언했다. 그리고 그녀는 손자가 지참금과 혈통 때문에 선택된 성품이 아닌 유약한 여자 때문에 비슷한 기쁨을 얻을 기회를 희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우아함으로 일어서며 데비는 엘리너를 후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녀를 공개적으로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일원으로 환영하며 다음 주에 제임스와 엘리너가 방해 없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작은 만찬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어조는 누구에게서도 특히 손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은 이 젊은 여성에게서는 어떠한 반론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데비 공작 부인이 떠난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엘리너는 당혹스러운 희망에 잠겨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가 바스에 있는 숙모에게 편지를 쓰던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는 즉시 오빠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그 뒤를 이어 그녀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또 다른 목소리,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했던 목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계단참으로 이동한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고 현관에 제임스 웨스트모어랜드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그레이트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오빠 찰스는 계단을 오르는 그의 길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며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어떤 구성원도
그들에게 닥친 불명예 이후로는 그들의 집에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는 이 적대감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고 그는 찰스 블랙우드에게 장애물에 관계없이 엘리너를 보겠다고 그녀의 소원을 존중하여 일주일간의 고독을 주었지만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원한다면 찰스가 당국을 불러도 좋지만 그러한 행동이 야기할 추가적인 스캔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엘리너는 떨리는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평정을 유지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오빠에게 부드러운 권위로 응접실에서 공작 각하를 맞이하겠다고 지시했다. 찰스가 가족의 충성과 여성의 취약성에 대해 계속 항의했지만 그녀의 결정은 최종적인 듯 보였다. 제임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엘리너의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결심의 벽은 소박한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큰 키는 어쩐지 익숙한 방을 더 작아 보이게 했고 그의 푸른 눈은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강렬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서론 없이 제임스는 3번의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렀고 그러고 나서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그의 따뜻한 손으로 잡으며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안에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반지가 놓여 있었다. 에메랄드를 다이아몬드가 둘러여서 고풍스러운 세팅이었는데 엘리너는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그녀의 집을 떠났던 데비 공작 부인 자신의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제임스는 주저없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그는 몇 년 전에 이 일을 했어야 했다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공작이 되려다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마음이 시키는 남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발견한 이후로 그녀를 찾아다녔으며 그녀의 희생이 아무리 고귀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게 만든 우려들을 일축하며 그의 할머니가 지지를 약속했고 그의 재산은 자기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없는 평생의 가능성에 비하면 사회의 평판 따위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알렸다. 진심 어린 명백한 청혼이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엘리너는 눈앞에 놓인 선택의 엄청난 크기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서 있었다.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되는 스캔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수년간의 조용한 갈망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온 사랑, 이제 그녀의 마음을 유일하게 가졌던 남자가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 웨스트모어랜드의 데비 공작 부인은 가을 시즌의 첫 대무도회를 위해 자신의 런던 저택을 웅장한 광경으로 탈바꿈시켰다. 수백 개의 촛불로 환하게 빛나는 수정 샹들리에가 온실에서 가져온 꽃들로 장식되고 정식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배치된 응접실을 비추었다. 사격에는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 공작을 그 위험 있는 데비의 귀빈으로 지명한 전례 없는 초대장에 대해 몇 주 동안 떠들썩했다. 이로 인해 런던의 상류층은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을 무시하거나 여름 내내 응접실 대화를 지배했던 스캔들의 주인공인 커플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다. 엘리너는 제임스의 팔짱을 끼고 웅장한 무도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짙은 사파이어색 실크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목과 손목을 장식하고 있는 웨스트모어랜드 에메랄드와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는 데비의 승인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대한 초기의 정적은 노부인이 직접 엘리너를 접견줄을 통해 이끌면서 점차 호기심 어린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도착하는 각 손님에게 내 손자의 약혼녀라고 강조하며 소개했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젊은 여성의 손을 거부하려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제임스는 엘리너의 곁을 계속 지켰고 그의 손은 보호하듯 그녀의 허리 뒤에 있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적 흐름을 헤쳐나가며 차가운 고갯짓에는 완벽한 예의로, 진심 어린 따뜻함에는 분명한 감사로 응답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은 저녁 중간에 도착했다. 레이디 소피아 펜브루크 자신이 서덜랜드 공작의 아들인 브랜웰 경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장갑 낀 손에 눈에 띄게 전시된 다이아몬드 반지는 공개적인 굴욕을 당한 지 불과 6주 만에 그들의 약혼을 알리는 것이었다. 두 여성은 필연적으로 다과 테이블 옆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이 긴장의 순간은 밀밭을 가로지르는 바람처럼 근처의 관찰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엘리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들렸다. 그녀는 레이디 소피아에게 진심 어린 행복을 빌며 단순한 유리한 동맹이 아닌 진정한 유대에서 오는 기쁨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이디 소피아의 표정은 순간적인 혼란을 드러냈다가 이내 숙련된 사회적 유쾌함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의를 받아들인 후 브랜웰 경이 자신을 무도회장으로 이끌도록 허락했다. 오케스트라가 저녁에 마지막 왈츠를 연주할 무렵 무도회장 안에서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에 냉기는 데비의 선례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부인들이 엘리너를 그들의 그룹으로 초대하고 자기 너머의 제임스를 존경하는 신사들이 스캔들보다는 의회 문제에 대해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가까운 것으로 녹아내렸다. 제임스가 엘리너를 우아한 왈츠 스텝으로 이끌 때 그녀의 마음은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가벼워졌다. 그녀는 일부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사회가 그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앞길은 장애물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무도회장 상석의 왕좌 같은 의자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예상치 못한 동맹 덕분에 점점 더 항해 가능해지고 있었다. 웨스트모어랜드 공작과 레이디 엘리너 블랙우드의 결혼식은 햄프셔에 있는 데비 공작 부인의 시골 영지인 웨스트모어 홀 위로 새벽이 밝아올 때 열렸다. 그곳은 그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목초지에서 5마일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수백 명의 귀족 증인이 있는 웅장한 대성당도 정교한 장식이나 공식적인 행렬도 없었다. 오직 수세대 동안 웨스트모어랜드 가문의 결혼식을 지켜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아침에 첫 황금빛 햇살이 스며드는 영지내의 고대 석조 예배당만이 있을 뿐이었다. 공작의 정원에서 가져온 장미들이 작은 공간을 장식했고 그 향기는 밀랍 양초와 어우러졌다. 진정한 친구들과 충실한 동맹들의 소규모 모임이 떡갈나무 신도석의 자리를 잡았다. 이는 몇 달 전 스캔들로 끝난 사교계의 화려한 행사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데비 공작 부인은 앞줄 좌석에서 자애로운 군주처럼 주재했고 그녀의 위엄 있는 태도는 손자가 제단 앞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분명한 만족감으로 부드러워졌다. 엘리너는 오빠의 팔짱을 끼고 문간에 나타났다. 찰스 블랙우드는 누이의 깊은 행복을 목격한 후 마침내 그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상아색 실크 드레스는 레이디 소피아의 것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빛나는 피부와 어우러져 어쩐지 더 빛나 보였다. 그녀의 목에는 리치먼드 다이아몬드가 아닌 웨스트모어랜드 진주 한 줄만이 걸려 있었다. 이는 그날 아침 데비가 준 선물이었고 그녀가 가문에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이었다. 의식은 중단된 대성당 결혼식의 특징이었던 딱딱한 형식 없이 진행되었다. 고대의 말들은 숙련된 정확성보다는 진정한 감정으로 말해줬고 서약은 사회적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서기 위해 비범한 장애물을 극복한 두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약속으로 교환되었다. 제임스가 개인적인 서약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작은 예배당 전체에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두려움과 관습 때문에 그녀를 거의 잃을 뻔했으며 의무와 기대를 위해 진정한 행복을 거의 희생할 뻔했지만 남은 평생 동안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정했다. 엘리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그녀는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그의 곁에 서겠다는
떨어져 있기보다는 함께 사회의 심판에 맞서겠다는,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유대를 세상의 모든 고려사항보다 소중히 여기겠다는 자신의 약속으로 응답했다.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완전히 떠오르면서 고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예배당을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일 때 목사는 그들을 부부로 선포했다. 이는 더 관습적인 결혼이었다면 받았을 정중한 승인보다는 작은 모임의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되었다. 손을 맞잡고 새로운 웨스트모어랜드 공작과 공작 부인은 짧은 통로를 걸어 나와 황금빛 아침 속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햄프셔의 시골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공유된 어린 시절의 풍경은 이제 그들의 공유된 미래의 배경이 되었다. 그들이 규정된 의무보다 진정한 사랑을, 유리한 동맹보다 진정한 유대를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대한 그들의 승리는 완성되었다. 봄은 웨스트모어 홀을 선명한 색으로 칠했다. 고대 저택을 둘러싼 정식 정원은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이 땅 안에서 펼쳐진 관습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 만발한 꽃들로 가득 찼다. 영지 예배당에서의 새벽 결혼식 1년 후 웨스트모어 랜드 공작과 공작 부인은 스캔들과 불확실성을 겪는 동안 굳건히 그들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소규모 모임을 열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이제 모든 시선, 모든 접촉, 모든 공유된 미소에서 행복이 빛나는 부부의 따뜻한 환대로 보상받았다. 사회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점차 받아들였고, 스캔들은 더 새롭고 충격적인 소문들이 응접실 가십의 주목을 끌면서 희미해졌다.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 대한 초대장이 다시 웨스트모어 홀에 도착했지만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들의 참석으로 영광을 돌릴 행사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엘리너는 평온한 우아함으로 손님들 사이를 거닐었다. 그녀의 단순한 봄 녹색 실크 드레스는 임박한 모성의 빛과 조화를 이루었고, 한 손은 종종 웨스트모어랜드의 후계자가 매일 더 강하게 자라는 그녀의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바에 위에 보호하듯 놓여 있었다. 데비 공작 부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정원 벤치에서 분명한 만족감으로 지켜보며 런던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제는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게 한 그 결혼을 지지한 그녀의 선견 지명을 인정한 손님들의 축하를 받았다. 모임에 황혼이 내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잔디밭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제임스는 엘리너를 웨스트모어 홀에 거주한 이래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작은 장미 정원으로 이끌었다. 저녁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만발한 꽃들 사이에서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위에 그녀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의 귀에만 들리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그날 대성당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비를 씻어준 것, 의무와 기대를 넘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드러내준 폭풍에 대해 매일 신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엘리너는 그의 단단한 힘에 기대어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즉 그의 결혼식 밖에서 비를 맞으며 흐느끼던 순간이 궁극적으로 그녀의 가장 큰 기쁨으로 이어진 것을 경이롭게 생각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이 지금 공유하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 그 고난의 도가니를 요구했던 것처럼. 장미 정원의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은 테라스에서 축배를 드는 모인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충실한 동맹들이었다. 반면 영지 경계 너머에는 그들을 거의 파괴할 뻔했지만 이제는 마지못해 그들의 결합을 받아들인 사회가 있었다. 지는 해가 웨스트모어 홀 위로 황금빛을 들이우자 제임스는 아내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만발한 장미 속에서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관습에 대한 저항은 그들의 깊은 유대감과 곧 그들과 함께할 새로운 생명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의 세계의 엄격한 기대를 정말로 이길 수 있다는 최종적인 증거였다.